시작하겠습니다. 이슬이TV의 박선호입니다. 네, 함께하는 임경환입니다. 예, 오늘은 조금 그동안 우리가 문화적인 거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뭐 의도적인 건 아닌데 정치, 경제, 행정 이런 쪽에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뭐 핫한 뉴스들도 있고 그래서 아니, 이슬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슬이 언제 정치를 건드리냐. 저희 뭐 걔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 일단 단신으로 한 3가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요 테마로 지난주에 핫했던 내용 한 2-3개. 네. 그리고 마지막에 역시 문화 쪽 얘기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 단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신 첫 번째는 송도의 영종, 송도하고 영종하고 남동산업단지, 남동산단이라고 하죠. 바이오 관련 특화단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산업부의 공모사업인데요. 인천시에서 이제 그 3개 지역이 여러분 잘 아시듯이 송도에 이미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나 뭐 SK바이오 등 이런 데에서 이제 많이 이미 한국의 대표적인 바이오 단지입니다. 그래서 영종하고 연결해서 그리고 또 산업단지 우리 남동에는 중소기업의 작은 그 제약 관련 회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연대해서 아마 사업을 신청하면 산업부 공모에 저 유치 제안에 아마 응모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공모에 성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일단 좋은 소식으로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자, 그 2번째는 인천시 공무원 관련인데요. 공무원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알듯이 이제 그 주요 사업이나 또 신도시 행정 관련해서 많은 인원이 필요해서 시에서 많이 뽑아놨습니다. 뽑아놨는데 정부에서 작년 말 기준으로 동결시키라고 하는 바람에 지금 140명 정도가 대기하고 있답니다. 뽑아놓고 지금 공무원 생활을 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생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뭐 알바한다고 할 정도로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조만간 빨리 해결돼서 뭐 많은 공무원이 필요하다 이런 걸 떠나서 인천시 행정을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빨리 이분들이 채용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심지어는 지금 막 명예퇴직이든 퇴직하시는 분이 나가야 임용이 될 정도로 140명이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시에서도 많이 애를 쓰고 있으나 뭐 행안부나 정부하고 또 빨리 협력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시켰으면 좋겠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3번째 기사는 이제 총선이 내년 4월입니다. 이제 몇 달 안 남았죠. 관련해서 여러분 잘 알듯이 뭐 캠프에 계시던 분이든 소위 고위직의 정무직이라고 하는 분들, 소위 어공입니다. 그죠? 어쩌다 공무원 됐다고 하는 어공인다고 얘기를 하는데 고위직 정무직 공무원들이 이제 사퇴가 러시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잘 알듯이 그 손봉규 홍보수석이 지난 10며칠 날인가요? 초에 그만뒀고요. 조용균 정무특보도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이 손봉규 홍보특보는 남동갑에 지금 출마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조용균 그 정무특보는 부평갑에 아마 출마하려고 하는 거 봅니다. 그래서 내년 4월 앞두고 여러분 잘 알듯이 정무 부시장인 이행숙 부시장도 10월 말, 그러니까 이번 달 말에 아마 임기를 채우고 나가시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인천경제청장인 김지영 청장, 그리고 대변인인 고주령 씨 등이 이제 연수리나 남동갑을 저울질하고 있다. 이건 뭐 본인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자턴자천 남아가면서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와서 총선 앞두고 이제 줄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단지 여기서 한 말씀 드릴 것은 그러니까 정무직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시장을 도와서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일보다는 자기 PR이나 자기 가시나 그럴 리는 없으나 또 자기 정치를 한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빨리 정리가 돼서 시장에 이제 집권 2기차가 이제 좀 있어 옵니다. 사실상 뭐 1년 넘게 지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빠른 농단지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단신입니다. 혹시 뭐 코멘트 하실 거 있으면. 할 얘기는 많죠. 네. 아까 말씀하신 송도, 영종, 남동산단 연계해가지고 바이오 특화단지 정말 좋은 건데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택과 집중을 좀 했으면 좋겠다. 네네네네. 그냥 모든 사람을 다 응모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말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 2번째로 임용 또는 채용되지 못하고 있는 합격된 사람들이 사실 이게 지금 교대 졸업생들도 어마어마한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 조만간 교대가 이제 정원수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 왔고, 근데 또 뭐 다른 얘기지만 의대는 늘리고 있는데 그래서 좀 멀리 10년, 20년 정도 내다볼 수 있거든요. 인구와 관련된 거는
하루아침에 늙고 줄지 않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우리가 인구 절벽 때문에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2040년 되면 지금 어마어마한 파도가 밀려오는데 정치권들이 여기는 나무라라하고 엉뚱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것도 한번 바탕해보고 정무직 얘기는 할 말이 참 많은데 이게 바로 동네 사람들이라서 좀 어렵지만 사실은 좀 전에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질질 끌고 하지 말고 좀 빨리 결정을 내려주거나 본인들도 정확한 의사표현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무직이라는 게 사실은 또 정제가 들어가잖아요. 정제를 정치랑 연결 안 될 수 있는데 과거의 행적을 보면 정무부 시장이 어느 구에 속해 있다. 그러면 그 구에 너무 치중해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내가 어디다 그러면 주요 행사도 그쪽에서 밀어주고 사회적도 그쪽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정무부 시장이나 또 정무 쪽에 있는 분들이 각자 자기 지역을 생각하는 부분에 더 집중하는 거야. 뭐 인지상정이라고 볼 수는 있으나 그렇죠. 결국은 이제 시의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정무직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정치나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 관리의 용으로 하게 되면 시의 행정에 대한 그리고 시의 또 시장에 대한 모시는 입장에서도 일에 집중해야지 정치에 집중하면 아무리 정자가 앞에 있다고 해서 정치보다는 뒤에 있는 무자도 좀 생각을 해서 아니 그것도 인천이 하는 겁니다. 좋은 사례가 있잖아요. 모모 의원이 그거 거치고서 바로 뭐 좋은 사례라고 그게 옳은 방법인지는 모르겠으나 예. 옳은 사례라고는 안 했습니다. 좋은 사례라고. 좋은 사례 좋다고 할지 뭐 전탁과 집중을 잘하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도 사실은 시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정치의 목적을 한다라고 지금 뭐 계신 분들이 그렇다라는 건 반드시 아니고요. 이거 오해하지 말고 오해는 없이 그런 부분에서 시에 행정을 하러 들어가신 분입니다. 아무리 정무직이라도 일단 뒤에 시 행정을 하시겠다는 뜻으로 가신 거니까 그거에 집중하시다 보면 저절로 그 지역에서도 더 그런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좀. 근데 원장님 자르지 않으신다는 조건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사실은 정말 정무부 시장이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이 되면 정말 잘할 것 같아요. 네.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네. 뭐 조만간 아니 뭐 조만간 이따가도 한번 소식 얘기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정무직 그 정무부 시장의 역할이 이제 변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게 아마 다시 얘기하겠지만 시장께서 주고 있는 비전 관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정무부 시장의 역할들이 많이 변화를 했습니다. 뭐 경제부 시장, 금융부 시장, 문화인경부 시장, 근데 요거는 이제 글로벌로 아마 바뀌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하시는 하는 뜻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이름대로 한 사람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뭐 제가 말할 수는 없고 어쨌든 이름보다는 내용으로 말하는 그런 부시장님을 기대해 봅니다. 네, 이거는 뭐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고 전국을 찌르는 아마도 아마 여러분들한테 당부의 말씀으로 우리 임박이 한 걸로 하겠습니다. 이슬리 TV 팬들이 저한테 맨날 그래도 진짜 빡치려면 제대로 한번 빡치라고 그러는데 책임 없는 얘기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어차피 이제 그 다음에 메인 뉴스가요. 결국은 정치에 관련한 말씀 많이 드리겠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인천시가 19일 날 국정감사를 받았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의회에서 일정까지 바꿔주면서 이제 준비를 시켰는데 바꿔서 빼준 거죠? 예, 그래서 근데 그때 현안이 현재 국감위원이라고들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요구한 게 한 1,800개 정도의 항목이 된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많은 행정서류를 놓고서 나오면 말씀을 나눴는데 첫 인상은 제가 막 오전 오후 거의 다 봤는데 첫 인상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평이했다. 평이했다는 얘기는 뭐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만큼 준비를 잘했다는 뜻도 있으나 그러니까 묻는 분들의 그 공부 여부가 사실은 좀 이렇게 정교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제가 설렁설렁 네, 뭐 설렁설렁이라고까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다음 날 신문들 보면요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인천시 국감이 맥 빠졌다. 또 논쟁이 사라지고 정쟁만 남았다. 쟁점은 꺼냈으나 정쟁만 있었다. 뭐 이런 식입니다. 다 이런 평들을 하는 이유는 뭐 워낙에 현안들이 많아서 나열한 건 맞는데 깊이는 전혀 없었고요. 사실 인천에 국책사업을 할 일들이 꽤 많거든요. 예. 그리고 오히려 시장이 지금 핵심을 갖고 있는 공약에 대해서는 거의 묻지 않고 저변만 물어봤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게 뭐 집권당이 됐든 또 상대 민주당이 됐든 좀 준비가 좀 소홀했지 않나. 물론 이제 그 중에는 핵심을 뽑고 또 구체적으로 질문을 물어봐서 시작해서 답변하기 어려울 정도의 질문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 깊이 정도는 여부를 떠나서. 그래서
현안들이 뭐 여러분 다 보셨겠고 들으셨겠지만 첫 번째는 뭐 수도권 매립지가 제일 컸고요. 그다음에 경인고속도로 얘기, 그다음에 시내버스 준공용제 사모펀드 관련 얘기도 있었고요. 전세 사기 얘기 있었습니다. 뭐 다 있었고 또 공공의대 관련해서 정원 조정 관련해서 인천에 국립 의대 만드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시민단체 관련해서 이제 모 단체가 그 시민 참여 예산 관련해서 논란도 뭐 지금 고소고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조만간 나오겠지만 그 감사 내용도 인천시 감사가 좀 허술하지 않았냐는 지적도 있었고요. 뭐 특정 광고비 지출 관련해서도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은 뭐 작지만 아마도 좀 당황스러운 질문들이 좀 있었지 않았나. 근데 상당히 뭐 의회 일정까지 봐줘서 그런지 공부가 상당히 돼 있어서 뭐 무난하게 넘어갔다는 평도 있습니다. 그게 좋다면 좋지만 솔직히 제가 얘기하면 저는 한 95%까지는 아마 그 정도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나머지 5% 때문에 제가 깨질 가능성이 있는데 인천에서 협정을 하려면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질문도 없었고 여야가 같이 이건 여야가 인천에 관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다음 총선에서 진짜 인천 시민들 정확하게 찍어주셔야 돼요. 나가서 대세우고 인천을 대변할 수 있는 너무 심한가요? 아니 질문이 없었다는 게 사실은 좀 창피하고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질문이 없었다는 아니 핵심적인 질문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건 250억의 국감 하느라 사실 웃기는 거거든요. 250억이 뭐죠? 아니 주민 참여예산 그거 500억이 넘고요. 4년 넘어서 지금 1000억이 넘어. 점점 커지고 있군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마 유시장 할 때가 10몇 억이었다가 박 시장 이후에 급격히 증액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500억 가까이 되고요. 올해는 한 250억으로 좀 줄었다. 올해 거만. 그러니까 4년, 5년 다 합치면 100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시민 참여 예산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시민이 발의해서 시민이 정책을 수행하게끔 하는데 이제 거기에 행정 맡으신 분이나 그것도 맡으신 여러분들에 대한 논란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밝혀지면 시민들 다 아시겠죠. 예, 그거는 여러분이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그런 문제들조차도 정면으로 좀 해서 아마 시장 답변은 감사 한 거 다시 재검토해서 또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내용 포함해서 뭐 특정 단체나 특정 얘기가 아니라 우리 예산이 섣불리 쓰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돼야 되는. 당연하죠.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데 좀 굵직굵직한 거, 뭐 인천 공항을 늘려준다든지, 영도랑 덕적을 연결하는지, 이런 좀 그런 거를 좀 걱정하나 했으면 좋겠다. 국정조사보다는 국회의원들이 그 다음 출마하신 분들이 해야 될 공약인 것 같고요. 그런 거 공약은 국정조사 아시듯이 1년 동안 시에서 했던 행동들을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인천시에서 그런 올려놨다면 그런 올려놓은 게 없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다는 거는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논란거리를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논란이 없는 게 아니라. 논란을 만들고 싶은 지자체장은 아무도 없을 거고요. 논란이라기보다는 이해관계가 좀 얽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덩어리 큰 것들 있잖아요. 옛날에 아시잖아요. 영정에 공항 들여놓을 때 부산 해가지고 영정에 공항 들어오면 안개 때문에 비행기 하나도 못 뜨고 가라는 근거 없는 얘기도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좀 신기했던 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시장이 지금 공약으로 내세웠던 레네상스라든가 재물포 레네상스니 이런 공무원도 못 뽑고 있는데 무슨 레네상스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현안들이 1,800개 정도라고 하지만 극히 그냥 평이한 수준이었고 평이한 수준이라는 건 아까도 재차 얘기했지만 대답을 잘하신 것도 있겠고 시정을 잘 파악하신 것도 있지만 우리가 논쟁거리를 보자고 국감 보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우리 시에서 1년 동안 한 거에 대한 국회에서 보는 것들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공부를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는 긍정적으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인 현수막 그거나 칭찬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최초잖아요. 초래에도 우리가 만들고 그런 것들은 칭찬받아 마땅하나. 아니 어제 첫 번째나 두 번째로 칭찬해드렸잖아요. 잘했다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또 어떤 의미에서 지구당 위원장을 갖고 있지 않은 정치인들 신인하는 부분은 또 지략적인 요소가 있긴 해서 장단점이 있으나 일단은 그 정치적 혐오를 없앴다고 하는 부분에서 최근에 지금 여러분 잘 알듯이 윤 대통령이 요번 보선 관련해서 이후에 이제
그 소통을 강화하시겠다 그러고 무조건 국민이 하는 말은 옳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조치가 제가 알기로는 정치적 그 이슈가 되는 현수막을 여당에서 다 먼저 띄웠다는 거예요. 인천은 이미 뭐 그렇게 했었으나 근데 그런 것들도 아마 그 이제 눈높이에 맞추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인천시는 그 부분에서는 아마 뭐 상당 부분 평가를 받을 것 같고요. 박수를 쳐 주셨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그랬고요. 또 하나 국감 관련해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인천시 교육청도 국감을 받았습니다.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와서 국회의원들이 했으나 인천시 교육청은 서울에서 했어요. 서울에서 경기 교육감, 인천 교육감, 서울 교육감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논란된 거는 거의 없었고요. 네. 뭐 일단 말씀하시겠지만 그 저희 이제 쓰라고 들으셨나요? 네. 읽고 걷고 쓰자로 네. 하는 네. 그 내용에 대한 그 행정 업무 관련해서 과중하다는 지적 정도가 있었던 게 제가 알기로는 유일한 지적이고요. 똑같아요, 아까랑. 거리가 없는 거예요, 인천에는. 거리가 없는 건지 뭐 주목을 아니 워낙 잘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말씀하시겠지만 그 인천 그 교육감이 첫 질의를 물론 처음에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첫 질의를 7시간 만에 첫 질의를 받습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그만큼 인천의 주목도나 이런 부분에서 서울 경기에 못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될 수 있고요. 일단 그 의원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인천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서 물어보고 공부하진 않았기 때문에 물어볼 게 없는 거죠.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어볼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네, 좀 물어봐 주시고 제대로 좀 해주셨으면 이게 뭐 따지고 잘못을 뭐 짜는 것보다는 인천에 대한 관심도는 결국은 시민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날 수밖에 없어서. 그럼 다른 얘기지만 사실은 네. 국감 진짜 제도 개선해야 됩니다. 몇 조를 움직이는 대기업 회장을 불러다 놓고 10시간, 11시간 대기시켜놓고도 질문도 안 하는 게 국감이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참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기업이 그럴 수 있긴 한데 지금 어찌됐건 그 이거는 여러분 알듯이 지자체의 그 교육 최고 책임자를 불러놓고 아무리 인천, 경기, 서울을 했다고 해도 질문이 하나 정도밖에 안 나오고 7시간 대기 후에 첫 질문이 나온다면 그래서 이제 제목들이 어떻게 나왔냐면 인천에 있는 신문들이 국회가 인천 교육을 패싱시켰다. 패싱했다. 이런 제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 말씀이 그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육감의 능력 여부를 떠나서 인천에가 갖고 있는 포지션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얘기들을 좀 우리 스스로가 경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별일 없었다는 얘기도 됩니다, 사실. 네네네. 뭐 그럴 수는 있으나 그게 별일 없다. 우리가 별일 없으려고 교육감 뽑아놓는 건 아니거든요. 별일도 일을 하면서 생기는 일이 좀 있으면 그렇죠. 저희들도 흥이 좀 나지 않을까. 그리고 성과도 아까 얘기했던 몇 개의 성과가 좀 나오면 뭐 좀 더 좋았지 않았나. 그렇죠. 근데 우리 교육감은 지금 재선이시죠. 네, 저번에 한 번 하고 두 번째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게 탄력이 붙어서 아마 뭔가 성과를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을 좀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다음에 하시죠. 네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관련 뭐 소식일 수도 있는데요. 계속 오늘 그 행정이나 정치 얘기를 하는데 정무부 시장의 역할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여성 보건복지부나 이런 쪽에 그 정무부 시장인데요. 옛날 균형도 있었고. 예, 균형도 있었고, 뭐 경제부 시장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균형이 맞춰놓은 분도 없고, 경제 발전시킨 분도 없어요, 사실은. 뭐 그렇게 폄훼할. 제가 볼 땐 그래요. 폄훼하려는 데이터가 좀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유보를 시키고. 아니, 그건 뭐 나오는 거죠. 무슨 뭐 느낌이지. 그리고 정치는 느낌이에요. 유권자가 느끼면 느끼는 게 맞는 거예요. 느낌이 맞는데. 비판할 땐 데이터를 좀 가지고 해야 되니까. 비판은 아니고요. 다음에 한번 다시 그 느낌에 대한 방등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막기 바쁩니다. 제가 무슨 대변인도 아니고요. 정말 힘드네요. 근데 어찌됐건, 내용에 조금 더 연계시키면, 자기 정무부 시장은 이제 도시개발 쪽에 중심을 뒀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뭐, 우리, 초일류 도시를 지향하는 시장, 그리고 다음에 뭐, 저연포 르네상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600시티, 뭐 이런 얘기 하시기 때문에. 재정의 문제죠, 재정이 지금. 예, 앞으로 조금 요 말씀 더 드리고. 그래서 시정의 넘버 2가 사실은 지금 행정부 시장이 사실은 행정의 모든 걸 전반적으로 하고, 지금 정무부 시장은 이제 문화행정, 여성 부분을 했는데, 사실은 시정의 넘버 2가 이미 이제 종무 쪽으로 기울어진다라는 이제 해설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민선 8기 하반기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용들은 이제 인천의 글로벌 도시 도약에 관련해서 조직을 대수술할 거다라고 해서 기호일보 인천일보가 사설을 쓸 정도로 정무부 시장의 권한 확대에 대한 그 개편에 대한 기대, 우려 같은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정도 이제 아까 말씀했던 글로벌 시티, 뭐 글로벌 비즈니스 이런 부분이 도시개발,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런. 불만이 오르고 있는 사람은 있나요? 저는 아직 못 들었고요. 뭐 서울서 오신다는 말씀도 있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또 온지 그건 또 틀릴 수도 있으니까 뭐 인천에 지금 뭐 숨어 있는 실력자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그 중에 잘 선택하실 거라고 보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의 정무부 시장이 했던 역할과 다른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 그 시장의 공약 같은 것들이 추진이 되는 그런 역할을 어차피 오시는 분은 총선에 안 나갈 거잖아요. 그렇죠. 나가면 안 되고 나갈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10월 말만 되면 아마 이제 자유롭게 큰일 하실 수 있는 분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 그 전에 정무부 시장이 뭐 시장 뭐 그 서구 을 쪽으로 나온다는 얘기 때문에 그런 오해도 받고 또 그러긴 해서 일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받을 수 있긴 하나 요번 정무부 시장은 뭐 역할도 변할 뿐더러 핵심적인 사업을 해서 인천의 그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런 분이 와서 그래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이름이 바뀐다고 해서 또 사회복지 문화를 홀대해서도 안 된다고. 네, 그 부분도 아주 뭐 저희가 주목해서 볼 거고요. 특히 이제 저희는 이제 문화 쪽에 관심이 있어서 뭐 문화부 시장이라고 하는 역할도 아주 무시 못합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거 체크 한번 해보시죠. 우리. 뭘 했는지, 중에 있는지. 그러니까 비근한 예로 국감 때 국감에 이제 여러 행정 분야가 있는데 그 제가 통틀어 뒤져봤는데요. 문화 관련, 예술 관련 질의하시는 의원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우리의 전체 우리나라에 대한 문화적 수준이고 국회의원들께서 생각하는 그 주요 타겟이 그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뭐 7시간 만에 첫 질문이 있더라도 문화 쪽의 얘기를 좀 한 번쯤 이렇게 해서 실어주면 저도 참 좋을 텐데 문화예술 쪽의 분야는 질문이 거의 없어서 도서관을 져주고 책값을 안 주는 국회의원들한테 뭘 또 기대하겠어요. 아유, 할 말 많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하면 또 우리 뭐 정치에 관해서는 뭐 다들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이제 주요 뉴스 중에 하나가 좀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알지만 지금 내년 살림이 비상입니다. 저희 가계비 좀 늘었고, 아시겠지만 지자체의 경우에는 세수가 급감됐어요. 부동산도 안 좋고, 그래서 또 여러분 잘 알듯이 뭐 산거라고 해서 금이니 뭐 유가니 물가니 이런 게 지금 다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나 뭐 자치단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공약들을 추진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해서 결국은 빚질 수밖에 또 없다는 건데 저희가 빚하면 좀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게 뭐 특별한 뭐 시장 말씀이 아니라 전전 정권에 인천시에서 돈이 없어서 공무원들한테 공급을 지금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 포함한다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촉각을 보고 볼 수밖에 없는데. 경기일보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살림이 고삐가 돼서 현안사업에 빨간불이다. 빨간불 적신호라고 해서 이제 어렵다는 얘기고요. 특히 중구나 부평이나 계양구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빚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천시도 지금 이제 말로는 지금 사업들을 꾸준히 하려면 2,800억 정도인가요? 그 내년에 그 시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뭐 큰 거는 아니지만 빚을 진다는 건 그렇죠. 좋은 신호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뭐 다 저보고 다 그렇게 해서 집 사보고 하셨는데 그 윤택하지 못한 건 세수에 이제 구멍이 나서 지방행정이 흔들거린다는 얘기고요. 특히 또 하나는 인천시 남동구 구청장 같은 경우에 1호 공약이 만수천 보건사업이었습니다. 이것도 기대가 많았었는데 이것도 역시 지금 돈이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돈이 없어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지자체들이 지금 발 동동거리고 있고 전문가들 얘기는 이제 교보금,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주는 교부금 많이 왔으면 된다. 근데 정부 자체가 지금 사실은 예산이 아니 뭐 공무원을 못 뽑고 있으니까. 뽑아도 채용을 못하는 나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좀 될 것 같아서 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 가정 경제도 똑같습니다만 나가서 외식 많이 하고 신나게 어디 놀러 다니다 보면 꼭 카드값 나올 날이. 저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 계신 시장님 캠프에서 이젠 나도 쓰겠다. 나도 쓰겠다. 그동안 모으는 쪽에 하고 바뀌고 하는 바람에 또 뭐 이런 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이제 내가 시장 되면 나도 한번 쓰겠다 했는데
쓸 돈이 없으면 어떡하죠, 이거? 이제 정작 써야 될 때 돈이 잘 안 돼서. 네, 어쨌든 그건 뭐 지자체 자계 문제가 되면 난 경제적 여건인데 이럴수록 아니, 좀 더 의욕이 있었는데, 의욕을 채워줄 그게 안 된다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해서요. 결국은 이제 똑같은 얘기인데 선택과 집중입니다. 어느 걸 집중적으로 해보고 선택하느냐에 따라 시장의 평가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행복도수도 달라진다고 하는 부분에서 당연하죠. 근데 그런 부분을 좀 민생 위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민생 위주로. 예, 뭐 지금 너도 나도 민생이고요. 네. 대통령은 지금 민생 때문에 네.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시니까 뭐 어쨌든 집권당이 됐든 또 야당이 됐든 좀 정쟁 좀 그만하고 네. 좀 먹고 사는 일 좀 걱정이 원장님하고 저도 좀 이렇게 완성을 높이지 않는 재밌는 문화 나신 같은 거 많이 좀 해주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거의 처음 아마 이 정치 경제 쪽에 대한 그러니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즐거운 얘기를 사실 만들려고 했던 게 저희 의도였는데 계속 며칠 또 이런 기사를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어요. 다음부터는 정치는 하나씩은 하시죠. 뭐 정치하면서 정치가 됐든 행정이 됐든 뭐 행정이 그러니까. 나마다 그러긴 합니다만 그쵸. 정치 부분은 이제 그 총선이 다가왔기 때문에 특정 후보 얘기는 안 하더라도 아니, 한 대로 하는 거죠. 예,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아까 제가 뭐 국감 내 좀 준비가 소홀하게 느꼈다. 그게 저의 생각이라면 좋겠습니다만 신문들도 다 그렇게 평가할 때는 이유가 있을 그쵸, 겁니다. 네. 조금만 더 관심 주고 조금만 더 성의 있게 해주시면 참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데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 내년 4월이 두려워야 됩니다. 예, 이어서 말씀드리면 마지막으로 이제 문화 단신 얘기입니다. 문화 쪽은 뭐 지난주에 있었던 축제 포함해서 할 얘기가 많긴 있는데 네. 그보다는 우리 임 박사님께 소개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원장님한테 약간 오염된 게 있어요. 예. 문화예술에 대한 사랑이 오염돼가지고. 예. 여러분 그 머리를 칠할 때 뭐가 몇이냐고 물어보잖아요. 원장님 감사하잖아 지금. 예, IQ요? 네, IQ가 제가. 여러분도 기억하고 계시죠? IQ. 저희가 IQ를 엄청 사랑합니다. 물론 그 IQ 사업을 처음에 기획하고 뭐 집행하고 하신 분도 있지만 그 이상으로 그때 기대한 것 이상으로 잘 크고 있다면서요? 네, IQ 앱인데요. 그러니까 영문으로 아니면 한글로 IQ라고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플레이 뭐죠? 이렇게 네, 플레이스토어, 네. 플레이스토어에서 이렇게 치시면 나오고요. 인천 문화정보통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천시에 들어가도 네. 여러분 치시면 인천에 모든 행사들이 이렇게 있는데 IQ는 이제 맞춤형이기 때문에 그럼 앱에 있어가지고요. 네. 그냥 필요한 것만 딱 네, 있어요. 휴대전화로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글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뭐 지금 다음 주에 뭐가 열린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 선택과 집중을 이렇게 보시면 될 거기 때문에 네. 아마 저희가 소개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꾸준히 우리 임박하고 네. 힘들어도 그 문화행사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축제가 지금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10개 이상 이렇게 열리고 있어서 저희가 제한은 있습니다만 좀 보고 나서 축제 전반에 대한 얘기는 다시 한번 그렇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몸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여러분한테 목소리도 별로 안 좋고 좀 밝은 표정을 줘야 되는 것도 이해해 주셔. 자, 그리고 이제 그 인천에 갈대밭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봉제산이 연수인가요? 네, 거기도 있고. 그래서 여기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봉산이 그 연수구 동춘동, 그게 동치동. 네, 동춘동 뒤쪽으로, 그게 대공고등학교 뒤쪽. 그쪽. 네, 그 대공고 예비훈련장 있는. 옛날에 예비훈련, 네. 지금 그 옆에 박문초등학교도 있고, 그 맞다. 뒤쪽에 있는 산이 조그만 산인데 힘들지 않아요. 이게 봉제산이라고 근데 그 송도 넘어오시다 보면 아마 넘어오시다 보면 왼쪽으로 송도에서 나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길을 닦아놓고 약간 조형물도 있어요. 인천대교 이렇게 작게 만들어놓고 거기서부터 올라가시면 쫙 펼쳐져 있는 게 억새풀인데 예. 뭐 연인도 좋고 가족도 좋고 또 어르신들도 뭐 힘들지 않으니까 좀 부축해서 올라가셔가지고 이쪽 송도를 배경으로 석양이 딱 질 때 뭐 기가 막히죠 사실은. 예, 뭐 그러니까 돈 안 들고 네. 비용 안 들고 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으니까 네, 그건 네. 대공원도 있어요. 이제 대공원 보니까 사실 나중에 자, 저 뒤에 화면에다 올리겠습니다만 좀 이게 뭐 비용도 좀 덜 들고 네. 그 대신 효율이 높은 그런 장소가 인천에 꽤 많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인천의 자랑이 또 노을이라고 보면 그때쯤에 가서 보시고 또 마음을 좀 삭히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네. 뭐 이제 한 주 활기차게 건강하게 보내시길 네. 기원하면서 저희 이번에 마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원장님 환절기에 일교차를
못 이기시고 지금 몸살이 나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하세요. 예. 네. 자, 으라차차. 네. 네. 으라차차! 인천. 이거 하셔야 되는데. 네. 자, 하나, 둘, 셋. 으라차차! 인천! 예.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